고급스러운 식당 안. 유명 맛집 평론가가 새우 요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천천히 접시를 내려놓고 말하죠. 이 새우 상한 냄새가 납니다. 식당 안이 얼어붙습니다. 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강지호,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젊은 여자 주방장이 고개를 듭니다. 눈가가 떨리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재료를 쓰지 않았어요. 사장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끝내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식당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모든 것은 3일 전 그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이 솟은 57층 빌딩 최상층. 한태준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 꼿꼿한 자세. 국내 최대 호텔 그룹 회장이었죠. 노크 소리.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5의 민수는 오늘따라 표정이 단호했어요.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강지우입니다. 작은 식당 요리사고요.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탁, 탁탁탁. 뭐라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변하지 않아.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여자. 혜진.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혜진을 떠나보내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5년 만에 이혼. 그 후로 혼자였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드는 삶.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떨렸어요.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수는 사진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 태준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는 강지우.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자신과 혜진. 혜진아, 미안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이사회 준비됐습니다. 알았네. 태준은 사진을 다시 넣고 일어섰어요.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속에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어. 하지만 정말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복도를 걸었습니다. 뒷모습은 꼿꼿했지만 그림자는 외로워 보였어요. 40년 전 사랑을 잃던 그날처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저 여자가 정말 민수에게 어울리는지.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혜진처럼 선한 사람이라면?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는 걸. 다시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번엔 아들의 사랑까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입었던 낡은 파카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죠. 해진 청바지도 꺼냈어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랬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에서 구멍난 운동화도 찾았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 같았습니다. 완벽했어요. 태주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사람들이 슬쩍 피해 섰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죠.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사장 박철민이 홀에서 서빙 중이었어요. 태준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식당은 좀 손님이 많아서요. 다른 데 가보시는 게. 태준이 움찔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자. 강지우였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야, 저런 사람 받으면 다른 손님들이.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준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손이 떨리는 노인을 보고 따뜻한 물을 먼저 갖다 줬죠. 날씨가 추우시죠? 천천히 보세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척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국물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으실 것 같은데 된장찌개 어떠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박철민이 주방 쪽으로 와서 소리쳤습니다. 강지호, 지금 VIP 예약 손님 음식부터 해야지. 왜 거기서 시간 낭비야? 먼저 오신 손님이 우선입니다, 사장님. 말대꾸야. 장사가 뭔지 알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따뜻하게. 10분 후 음식을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태주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음식에 담긴 진심이었죠. 식사 후 계산하려 일어섰어요. 박철민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8,000원입니다. 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지우가 주방에서 나와 작은 봉지를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반찬이에요. 저녁에 드세요. 이건 왜? 그냥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박철민이 비꼬았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재료 낭비해? 그거 다 돈이야. 지우는 개의치 않고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지를 봤어요. 동정심일 수도 있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다시 식당을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다음 손님을 밝게 맞이하고 있었죠.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혜진아, 저 아이가 너랑 닮았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 번 더 봐야 해. 진짜 순수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지.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의 마음속에선 혼란이 일었어요. 40년 전 놓쳤던 사랑과 지금 눈앞의 여자가 자꾸 겹쳐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태준이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차림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아이고, 돈을 덜 가져왔네. 5,000원밖에 없어. 당황한 척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드신 거 다 못 내시는데요? 8,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제가 계산할게요. 박철민이 화를 냈어요. 너 또 그러면 월급에서 빼는 거 알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상관없어요. 지우는 자기 지갑에서 3천 원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박철민이 비웃었죠. 진짜 미쳤네. 나중에 울지 마. 지우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정성껏 반찬을 담았죠.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돼요. 왜 이렇게까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박철민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쯧쯧, 저러다가 나중에 뭐 바라는 거 아냐? 태준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순수한 걸까? 아니면? 차 안에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정성껏 담긴 반찬들, 따뜻한 밥, 눈물이 글썽였어요. 혜진아, 이 아이가 너랑 똑같구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해 봐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일주일 후 식당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명 맛집 평론가가 온대. 박철민은 난리가 났어요. 오늘 음식 완벽하게 해. 이거 잘 되면 우리 대박이야. 주방에서 지우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새우의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새우 유통기한 지났어요. 못 씁니다. 박철민이 화를 냈죠. 뭐,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워. 그냥 써. 손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말대꾸야. 오늘 평론가 오는 거 알면서 내가 책임질 거야. 못 씁니다. 단호했습니다. 박철민이 협박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 평론가한테 욕먹으면 너 책임이야. 바로 그때 허름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박철민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여기 주방 앞자리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박철민이 달려왔습니다. 강지우, 지금 평론가 올 시간이야. 주방에 있어. 먼저 오신 손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너 오늘 정말 잘렸어. 각오해. 다른 손님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준을 자리에 앉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죠.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 아이는 진짜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론가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어요. 박철민이 황급히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특별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방에서 지우가 평론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 사이 박철민이 몰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새우를 음식에 섞어 넣었죠. 내가 돈 버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냉소적으로 웃으며 나갔어요. 음식이 나갔습니다. 평론가가 한 입 먹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죠. 이 새우 상한 냄새가 납니다. 식당이 얼어붙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깜짝 놀란 척 고함쳤죠. 강지우, 당장 나와. 지우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재료 관리 담당 아니야. 이게 뭐야? 저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는 안 썼어요. 그럼 이게 뭐야? 평론가님이 지적하시잖아. 제가 분명히 신선한 재료만. 박철민이 거짓으로 소리쳤어요. 손님들 다 보고 있어. 당신이 주방장이잖아. 책임져. 지우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강지우, 당신 책임이야. 평론가님께 사과해. 하지만 저는 사과 안 하면 오늘부로 나오지 마. 당장 짐 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론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어요. 평론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태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저 사장 직접 바꿔치운 거야.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구나. 지우는 주방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주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재료 못 씁니다. 손님한테 상한 음식 드릴 순 없어요. 그럼 나가. 결국 사표를 냈었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해고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식당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한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비서 2명이 내렸죠. 식당 안,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철민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VIP 손님이시면 박철민 사장입니까? 차갑게 물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 기억 못 하십니까? 박철민이 당황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기서 밥 먹었습니다. 허름한 옷 입고요. 순간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강지우 주방장이 저를 대접했죠. 따뜻하게 차별 없이. 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태준, 그랜드 호라이즌 그룹 회장. 박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신은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실수를 떠넘겼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박철민이 떨었습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CCTV 확인해 보시죠. 누가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넣었는지. 박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박철민이 몰래 주방에 들어가 재료를 바꿔치는 장면이 나왔죠.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박철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우 주방장에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태준이 명령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그때 지우가 짐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식당을 떠나려던 참이었죠.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그때 그 어르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왜?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3번 모두 똑같았습니다. 가난한 노인 앞에서도, 부당한 사장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우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제 아들 한민수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40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잃었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였어요. 당신처럼 보육원 출신이었고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요.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그녀를 떠나보냈죠.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들며 이번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시험했던 것. 지우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지우에게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죠. 며칠 후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섰어요. 민수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40년 전 나에게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여자였죠. 보육원 출신이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그녀를 떠나보냈죠.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잠들며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짜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우리 민수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인정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가족이고 싶었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긴 건가요?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딸. 민수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총괄 셰프가 됐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우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혜진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태준도 그곳에서 함께 일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이 한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우가 다가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힘드시죠? 아니야. 이게 진짜 행복이란다.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식당 한쪽에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가 함께 웃는 모습, 민수도 미소 지었죠.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 딸이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태준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긴 처음이에요.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저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세 사람은 식당 문을 닫고 함께 걸었어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혜진아, 보고 있니? 나 이제 행복해. 그리고 내가 바랐던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태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렸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